자, 그럼 계속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마다 이 반영 과목, 반영 비율, 산출 지표 등등등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대학교는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을 다 똑같이 보겠다. 뭐 그런 대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대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겠다. 뭐 이런 대학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정하는 그런 대학교의 교과 전형으로 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최저 기준 충족 가능 여부 중요합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 교과 전형은 안정,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을 밑에 깔고 상향 지원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 충원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대학교가 있고 이렇게 평가하는 대학교가 있고 또 이렇게 평가하는 대학교, 대학교마다 전형 방법이 다 다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 멈추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대, 중앙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우리나라에서 조금 인지도가 높은 대학교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학생부 내신, 고등학교 내신이 상당히 중요하다. 좀 성적이 어느 정도 높은 학생들이 몰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지원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충족 가능성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대학교마다 성적 반영 방법 다 다르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교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합격자 많다는 점,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잠재성, 인성 전반적으로 다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마다 인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과마다의 인재상, 학과마다의 인재상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들어가서 모집 요강 같은 거 본인이 관심 있는 대학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요 사항으로는 서류평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그리고 교과 성적이 중요하고 일부 대학교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변화 보시겠습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 요건 학생들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뭐 그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율활동 500자, 그리고 동아리도 500자,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로활동 700자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보여드렸듯이 축소가 되었고, 뭐 나머지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교사 추천서도 폐지되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합전형 평가 서류 유형, 이거는 고3을 기준으로 한 거라서 추천서 없어졌다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영상 멈추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는 대학교, 이렇게 하는 대학교, 그리고 이렇게 하는 대학교, 이렇게 하는 대학교, 네 가지 전형 방법이 있는데 표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교,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는 대학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대입전형 학생부 온라인 제공 범위라고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 텐데, 학생부 온라인 제공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대학교가 생기부에 어떤 점을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3에 비해서 지금 고2 학생들, 고1학년 학생들 비교를 하면 가족 변동사항 삭제되었고, 그 다음에 출결 상황은 모든 자료 다 공개가 되고요. 대학교 측에 수상 경력은 현재 고3까지는 전부 다 수상 경력이 공개되었지만 고2부터는 한 학기당 한 개만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미제공되고 진로 희망사항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머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이거는 2021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인데요. 요거 보시면 2021 고3입니다. 1000자, 1500자, 1000자, 1500자 아니면 1000자, 대략 한 5000자, 최대 5000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2부터는 최대 3100자, 네, 세 가지 문항으로 줄었습니다. 반드시 대학별 최종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대학별 자율문항은 2020학년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별로 본인이 지원한 대학교 기출 문제 같은 거 한번 살펴보시고 준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서는 고2부터 폐지되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추천서는 원래 양식은 이랬습니다. 학업 관련 250자, 그 다음에 인성 및 대인관계 250자. 이게 추천서의 원래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폐지되어서 여기 보시면 행특의 중요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 칸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담임 선생님이 적는 칸이 있습니다. 요게 500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250자, 이거 250자 더해도 500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걸 가지고 추천서를 대신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요 항목이 추천서를 대신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쓸 때 불합격 처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공인어학 성적 뭐 이런 거 쓰면은 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수상 실적 뭐 이런 거 자기소개서에 적는다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요것도 동영상 잠시 멈추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대학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유사도 시스템을 활용을 합니다. 대학교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사도가 있냐라고 봤을 때 30% 이상 다른 학생과 유사하다. 뭐 이 정도 유사하다. 뭐 이 정도 유사하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을 때 이 두 학생의 자기소개서가 30% 이상 유사하다 라고 뜨면 이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거는 대학교 전체 일괄적으로 다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학원에서 자기소개서를 써준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제출하게 되면 유사도에서 걸릴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쓰고 뭐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뭐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런 방식을 추천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업 역량 전형별 합격자 성적 분포. 요거는 국어 국문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교과 전형에 비해서 종합 전형 성적 분포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논술도 요 정도 성적 분포가 상당히 크죠. 기교공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성적은 조금 낮지만 성적이 예를 들어서 4등급이다. 그럼 교과 전형으로는 절대 기계공학부 갈 수 없는데 종합 전형으로 그래도 한번 지원을 해서 성적은 모자라지만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준비를 충실히 했다면 일반고 학생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에서는 공동체의식과 리더십, 자기주도성 뭐 이런 게 들어가고 개별적인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의 자율활동 기록 이렇게 만약에 써 있으면 대학교 측에서는 이 정도 생활 기록 보면 별로 그렇게 메리트를 주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개별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는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수 사례로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별 활동이 드러나고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보면 이 학생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활동을 했고 개별적으로 한 활동 자세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이런 거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모든 활동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공동 작업을 해서 서로 협력한다. 이런 거는 구체적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서 높은 점수 힘들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보시면 다요인 인성검사, 커리어넷, 무슨 진로검사,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들 전부 다 개인 역량을 드러내는 기록이 아닙니다. 전체 학생들 다 하는 활동 이런 거는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고, 여기 보시면 보고서 발표, 그리고 멜라닌 색소 유전자에 무슨 이상이 생겨서 무슨 활동을 했다, 이렇게 교과 수업과 연계하는 활동, 수업 장면, 활동 동기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진로 활동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 그래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교과나 교과 연계 활동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교과 성적이 좋지 않으면 대학에 합격하기 쉽지 않다. 즉 활동은 많이 했지만 성적이 안 좋으면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도 어느 정도 맞춰놔야 되겠고,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놔야 되겠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목이든지 8, 9등급 과목이 있으면 성실해서 좋지 못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적은 학기별로 매년 향상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야 특기상 사례를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 전반에 뛰어나다, 관심과 흥미가 많다, 그리고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인사한다, 참여도가 좋다, 이런 것들은 개별 특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점수를 부여하기 쉽지 않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수 사례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글만 읽어도 이 학생이 독서 과목에서 이런 활동을 했구나. 글만 읽어도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개인별로 자기 학교 생활 기록부 보고 교과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뭐 자기 생기부를 꾸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으로는 미리부터 준비해서 전공 적합성을 갖춰놔야 되겠고, 그리고 중상위권 대학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교과 전형보다 많다는 점,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미리미리 뭐 이런 거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논술 주요 특징은 뭐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문 계열은 요런 거,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요런 거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므로,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경쟁률이 높고 합격률이 낮습니다. 우리 근화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 지원자들 가운데서 합격률은 한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로 논술 전형은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고3 논술 실시 현황입니다. 뭐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형 요소, 내신을 보는 대학교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는 고등학교 내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는 대학교는 이런 대학교가 있고, 적용하지 않는 대학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 완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인문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동영상 멈추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현입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 인문 계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지원 전략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유무를 확인하고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출제 경향 기출 문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한 최소한 뭐 한 2, 3년은 준비를 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입 강의였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담임 선생님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